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그 한동훈 대표가 사선 국회의원들하고 오찬 있었는데 네. 오찬 끝나고 뭔가 일문이 따로 있었다고요? 예, 그래서 지금 뭐 TV조선 단독 기사가 떴습니다. 근데 이게 뭐냐 하면요. 오늘 한동훈 대표와 오찬을 함께 한 사선 중진 6명입니다. 예, 한기호 의원, 여기도 삼성장군 출신이죠. 네, 춘천인가요? 예, 춘천 뭐 화천 그쪽이고요. 그다음 김상훈 의원. 네. 예, 여기는 저게 되겠죠. 정책위 이제 의장이죠. 정책위 의장이고요. 이종배 의원. 네. 이종배 의원도 정책위 의장을 역임을 했죠. 윤영석 의원, 이헌승 의원, 김도읍 의원 이렇게 6명이 그 한동훈 대표와 오찬을 했는데 뭐 자연스럽게 김경수 복권 문제가 이슈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오찬장의 이 이야기가 계속해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고 하는데 PK 의원들이 많네요. 예, PK 의원들 또 이종배 의원은 충주고요. 네네. 그다음에 한기호 의원이 강원이고 나머지는 이제 영남권 네네. 다 이제 있는데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 저 사선 의원 6명이 김경수 복권 난 반댈세. 그래요? 이구동성으로 네. 김경수 의원 난 반댈세. 지금 뭐 상당히 저 적지 않은 언론에서 친한 친윤 이거를 김경수 복권에 대한 찬반론을 또 친한 친윤 프레임을 가지고 네. 뭐 했고 오늘 심지어 조선일보 동아일보 사설도 말이죠. 네. 이걸 가지고 또 윤한 갈등이 일어나면 뭐냐 이 당 참 한심하다 약간 이런 식의 사설을 썼는데 네. 그게 아닌 거예요. 윤영석 의원, 뭐 이헌승 의원, 김도읍 의원, 저 다 친윤계로 저 한기호 의원도 마찬가지죠. 네. 이종배 의원도 마찬가지죠. 다 친윤으로 분류되는 의원들이에요. 네, 그렇죠. 그런데 한 사람도 이견 없이 난 반댈세 플러스 우리가 이렇게 김경수 복권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것을 당 대표인 한 대표가 용산에 제대로 전달해 달라 이런 주문까지 한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까지 기자들이 쓴 기사가 좀 미안한 말씀입니다. 헛기사가 많았다는 거죠. 친한 친윤 프레임 갖고 이 문제를 바라봤다 하는 게. 네. 예.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친한 친윤 프레임이 통하지 않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문제는요. 아마 지금 국민의힘 저 게시판이 그냥 뭐 도배가 되고 있다면서요. 네, 지금 뭐 맞습니다. 반대 여론으로. 뭐 벌집 쑤셔놓은 그런 형국입니다. 예, 국민의힘 지금 이 아마 당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당원 게시판에 굉장히 지금 반대 글을 많이 올리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 좀 자존심이 상하는 게 뭐냐면 네. 뭐 저는 뭐 국민의힘 사람은 아닙니다만은 그러니까 제가 만약 개인적으로도 아니 본인이 지난번 사면해 줄 때도 왜 사면했냐 이거 그러니까요. 이런 식으로 통합하지 마. 아니 예를 들어 선물을 줬으면 대통령의 은전을 베풀었으면 이 전직 대통령도 그러잖아요. 대통령께 감사하다는 이야기. 그럼요. 그게 기본적인 자세인데. 네. 아니 사면을 해줬는데 아니 이거 왜 하냐 지금 나 지금 이거 이거 이런 식으로 하지 마. 이 선물 나 안 받아. 아니 이런 작자에게 그러니까요. 왜 2번씩이나 이번에 또 복권해 줄게. 예. 아니 뭐 복권 왜 뭐 왜 아니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어떤 저걸 하더라도 본인이 그래도 뭐 대통령이 이렇게 베풀어 준 거 감사하다. 뭐 이렇게 했으면 모르겠지만 그렇죠. 이런 모욕적인 사면 복권을 이게 국민 통합을 위해서 한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통합이 될까요? 이게 과연 국민들의 통합에 아니 누구도 지금 찬성하는 사람은 본인 모르겠으면 속으로 모르겠는데 본인도 대놓고 지금 반대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억지로 대통령이 이번에 복권 시켜줄게 복권할게 이렇게 지금 해야 되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지금 저 용산 대통령실과 이재명 측 간의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김경수 복권이 누구 작품이냐, 누구의 이니셔티브에 의한 것이냐. 이재명 측에서는 자신들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걸 했다. 심지어 박정훈 같은 사람은 이재명 측의 일방적 주장을 팩트인 것처럼 라디오에서 오늘 아침 라디오에서 얘기했어요. 윤 대통령 쪽에서 그 경쟁자인 김경수를 계속 묶어두겠다. 이런 식의 은밀한 제안을 해왔는데 대인배 이재명은 나 그런 거 필요 없다.
우리 당의 그 어떤 민주적 다양성을 위해서라도 김경수 지사 그거 풀어주는 게 맞다. 오히려 이랬다. 이런 식으로 지금 역공을 당하고 있잖아요. 역공을 당하고 있고. 그래서 이게 지금 많은 언론에서 지금 이게 야권 분열시키려다가 오히려 그게 부메랑이 되었고 지금 여권 내부 분열이 심각한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다. 네. 뭐 이런 오히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조선일보, 동아일보 같은 이런 신문에서조차 유난 갈등 뭐 김경수 복권 문제를 둘러싼 유난 갈등에 대한 비판적 사설이 실리고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게 누구를 위한 그 복권인가?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저는요 오늘 대통령실이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은 분명하게 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 게 바로 박지원의 언급입니다. 네. 자 지난번 영수회담을 하면서 대통령이 야당 대표에게 당신의 경쟁자가 될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요구한다면 복권을 안 시키겠다 네. 라고 했다고 하는데 그게 만약 사실이면요 예. 정말 이거는 심각하죠. 굴욕적입니다. 네. 아니 아무리 그렇지만 뭐 그때도 그 이야기 나왔지 않습니까? 저 이재명 대표가 원하지 않으면 내가 비서실장 저 임명 안 하겠다. 원희룡 저 비서실장 임명 안 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뭐 그것도 뭐 대통령이 이야기 안 하니까 좋습니다. 그것도 뭐 가짜 뉴스라고 취급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 박지원이 이야기한 부분들 대통령이 이재명에게 이재명 대표가 원하지 않으면 내 경수 복권 안 시킬게요. 이게 지금 무슨 만약 이게 사실이면요. 네. 대통령이 만약에 그런 방식으로 이 야당 대표 이야기했다 그러면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엄중한 문제입니다. 아니 복권의 문제를 야당 대표의 어떤 허락을 받고 야당 대표의 어떤 대선에 유리한 부분을 파악해서 한다?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 여당 대표는 이거 하면 안 된다 그러는 게 그럼 이거 대통령 고유권하니까 너 말하지 마. 아니 야당 대표한테는 물어보고 이거 할까요 말까요 물어보고 이야기를 하고 여당 대표한테는 너 이거 왜 말해? 너 이제 대통령 내고는 아닌데 네가 못다 대고 이야기해. 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이게 맞는 이야기인가요? 그렇죠. 지금 용산에 그 대통령 그 사면 복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데 왜 여당 대표 한동훈이 감나라 대추나라 하느냐 하면서 불쾌감을 표시했다. 뭐 이런 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들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면 복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게 분명하고요.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 모두는 좀 존중해야 된다. 이 기본 스탠스에서는 전혀 뭐 흔들림이 없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최종 결정하기 전 단계에 있어서 이러이러한 의견, 건의 그걸 못하게 합니까? 이 나라가 무슨 전체주의 독재 국가입니까? 아니 고유 권한이라는 건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거는 그거야말로 전체주의적 발상이에요. 네. 최종적인 결정은 대통령이 당연히 하시는 거고 그 결정이 이루어지면은 특히나 이제 집권 여당에 몸담은 이런 사람들로서는 그 결정을 존중하고 하는 건데 네. 그 결정이 이루어지기 전 단계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런 생생한 여론이 있다라는 걸 전달해야 되는 것이고 네. 오히려 당이 그런 역할을 안 하면 그게 심각한 직무유기가 됩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얘기했다. 대통령의 고유 권한에 도전했다. 그런 해석이야말로 전체주의적 독재자적 발상이에요. 네. 제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좀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 그거는요 헌법학자들이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 이야기가 그겁니다. 대통령에게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것도 헌법적 정신에 따라서 해야 된다라고 이 해석을 그럼요. 하고 있어요. 예. 왜냐 대통령 마음대로 하라고 주는 게 아닙니다. 그게 정말 국민적 통합이라든지 이런 것들 어떤 취지에 맞게끔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게 맞지 않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는 비판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문제에 관련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대통령 고용하니까 말도 하지 마. 그거 이번에 극복하려고 63%의 당원들과 민심이 한동훈 대표 뽑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 말도 한마디도 못하고 그랬던 게 기존의 당 대표였잖아요. 뭐 대통령 말만 하면 아무 말도 못했잖아요. 그거 하지 말라고 우리 63%나 되는 게 찍어줬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 한동훈 대표는 당연히 거기에 따라야겠죠. 그렇죠. 또 하나는 지금 저는 그래서 지난 도대체 이 영수회담 준비 과정에 무슨 이야기가 이렇게 오고 갔는지 함성득 지금 누굽니까 이명백 예. 이 라인에서 도대체 무슨 이야기가 오고 갔기에 박지원이 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네. 아무리 그렇지만 대통령이 야당 대표에게 이 대표가 불편하는 사람은 제가 안 임명할게요. 김경수 그것도 제가 복권하지 않겠습니다.
이재명 불쾌하면 아이고 아닙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이 경쟁하는 게 좋습니다. 그럼 완전 이재명은 대인배고 네. 예? 이거 윤 대통령은 완전히 야당 대표한테 무릎 꿇은 이런 모습을 연출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사실이라면. 근데 여러분 정말 이게 우리가 이 뽑은 대통령의 행동입니까? 만약에 사실이라면 저는 이 사실이 아니라고 보는데 그죠? 그렇다면 이런 굴욕적인 이 발언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명확한 입장을 내야 될 겁니다. 아니, 입장을 내서 나는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없다라고 아마 입장을 빨리 내야 돼요. 안 내면은요 사실상 그 박지원의 그런 말을 인정하는 꼴이 되는 거고요. 보시자고요. 한동훈 대표가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입장 낸 것도 아닌데 기자들이 취재를 해서 한동훈 대표 주변을 취재를 해봤더니 반대 기류가 강하다. 뭐 이런 정도로 해갖고 그 기사를 쓴 건데 거기에 대해서도 아니 사면 복권은 대통령이 고유 권한이다 하면서 좀 불쾌감을 드러낸 거 아닙니까? 네. 근데 박지원이 한 얘기에 대해서는 오늘 아침 라디오 인터뷰인데 아직까지 특별한 반응이 없어요. 왜? 왜 그렇죠? 한동훈 대표가 얘기한 것보다 덜 심각하고 뭐 그냥 그 뭐 입장 표명 안 하고 넘어가도 충분한 사안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건가요? 그 입장 표명 안 하면 사실상 박지원의 일방적 주장을 인정하는 꼴이 되거든요. 네. 자,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이 반대하는 데 대해서 아니 당신 옛날에 법무부 장관 때 그 찬성했잖아. 근데 그 왜 반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2022년 8월 달입니다. 그때 사면할 때 한 장관이 강력히 반대해서 당시에는 사면을 안 했습니다. 네. 김경수 사면을 못 했어요. 맞습니다. 그거를 우상호가 직접 확인을 해줬습니다. 네, 맞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분위기 좋았는데 갑자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극렬히 반대해서 사면이 좌절됐다라고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네.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연말에 크리스마스 사면할 때 신년 특별 사면에 그때 사면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사실 한동훈 장관이 사면권을 갖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대통령이 사면하라고 그러면 그냥 발표만 하는 거예요. 그럼요. 자, 근데 그 사면권이 이루어졌는데, 근데 그걸 예를 들어서 한동훈 장관 지금 대표한테 당신 그때 찬성했잖아 라고 이야기를 해줘. 그럼 찬성 권한이라도 있든지. 아니, 법무부 장관이 찬성 권한이 있습니까? 아니, 고유 권한이라면서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란 거하고 찬성했잖아 이거 모순되잖아요. 모순되는 거죠. 아, 완전 모순되는 이야기를 지금 한 대표한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제 이야기가 틀린 건가요? 아니 그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의견을 법무부 당시에도 법무부 장관으로서 의견을 냈는데 반대인데 복권도 반대고 사면도 반대고 그랬는데 처음에는 이제 2022년 8.15 거기서는 그래도 그게 이제 얘기가 맥혀가지고 사면조차 안 한 건데 그게 겨울에 크리스마스 특사인가요? 네. 그때는 이제 뭐 하겠다 해서 뭐 그 사면권자가 그렇게 하겠다고 하니까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수용을 한 것이고 그 당시 발표를 보면 사면은 해주고 복권은 안 해준 이유에 대해서 김경수가 저지른 그 선거 범죄의 그 위중함이라든가 그런 걸 봐서 복권까지는 하지 않았다. 당시 법무부에서 그렇게 발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우리가 감안해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사면과 복권이 정말 차이가 나는 건요. 사면은 사람 인신에 대한 것을 이제 해주는 거예요. 구속을 그렇죠. 면해 주는 거예요. 근데 복권은요 정치 생명을 주는 겁니다. 그렇죠. 네? 정치 생명을 주는 거예요. 즉 하나의 어떤 정치적인 어떤 인물로서 정치 생명을 불어넣는 거예요. 근데 뭐 원세훈 전 원장이나 뭐 저 다른 5분에 사면된 분들은 정치를 하실 분들이 아닙니다. 아니죠. 근데 김경수는 정치를 할 사람이에요. 즉 정치도 무슨 정치를 하냐? 대선 후보로 나설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 사면과 형평성 이런 문제를 떠나서 전혀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사면을 해주는 거하고 인신을 좀 더 빨리 나와서 그냥 활동해 줄 수 있도록 하는 인간적인 차원에서 배려하는 거하고 복권이라는 정치적 행동하고는 전혀 성격이 다른 행동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를 가지고 뭐 똑같다라고 나중에 해주겠다 이런 거는 말이 안 되는 주장입니다. 말이 안 되는 자, 그리고 이거는 뭐 저의 뭐 이 뇌피셜과 저의 취재 내용입니다만은 결국 이제 여러분들도 아마 뭐 그동안 저희가 몇 번 말씀해 드렸습니다만은 최근에 친문들이 꽤 활발하게 이제 복귀를 여러 가지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쪽 분야를 좀 취재를 해보니까요, 이 친문 즉 양정철을 비롯해서 이 친문의
핵심들이 하는 앞으로의 전국 구상은 그렇습니다. 이들도 그냥 정치 안 할 거 아니잖아요. 이들이 하는 정치의 구상은 어차피 지금 이 이재명은 이번 10월 달에 선거가 내려지면 대선 출마가 어렵다. 자, 간다. 자, 그리고 조국도 이제 대법원 확정 판결 나면 간다. 그러면 여기를 차지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밖에 없다. 그러면 김경수가 가지고 있는 친노 친문의 적자 그리고 중도적 이미지. 자, 그러면 그리고 이 검사 정권에 대한 어떤 국민적 거부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나오면 예를 들어서 이 국민의힘에 어떤 후보가 나오더라도 이 김경수가 나가면 당선될 수가 있다. 즉 왜냐하면 정권이 다시 교체되기를 바라는 이 진보층의 어떤 요구가 강력하기 때문에 그들은 반드시 하나가 된다. 그러면 친명들도 본인들이 만약에 이재명이 출마를 못하게 되면 그 대안 성격으로 친문이 될 수도 있다. 그럼요. 이게 지금 본인들이 하는 하나의 전국적 구상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 사기 정부를 만들겠다라는 네. 거 아닙니까? 근데 DJ를 빼놓고 노무현과 문재인은 공식이 있잖아요. 민주당 후보인데 PK 출신이다. 네. 그러니까 PK에서 반타작 반띵하는 거를 목표로 한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노무현, 문재인 전부 다 PK 출신입니다. 그렇죠. 네. 거기에 지금 딱 그 맞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네. 조국과 김경수였던 맞아요. 거죠. PK 출신이잖아요. 조국과 김경수였던 건데 조국은 이제 큰 집 가게 됐으니 이제 김경수가 그 역할을 하지 않겠느냐 이런 건데 그러니까 야권 분열로 일시적으로 단기적으로는 분열 요인이 될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저들은 하나가 됩니다. 네. 저희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재명 당과 조국 당 이게 하나가 되고요. 거기에 이석기 당까지 같이 엎쳐질 겁니다. 네. 그래갖고 그 좌파 진영이 강성 좌파부터 약간 연성 좌파까지 다 하나가 돼가지고 이 정권 교체를 노릴 것이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김경수 풀어준 게 천추의 한이 될 수도 있는 정치공학적으로도 그런 것이고. 근데 이거는 이제 우리 현정님이 잘할 것 같아서 제가 질문 하나 해보면 문재인이 아니 이게 김경수가 바둑이가 말이죠 드루킹 움직여가지고 김경수는 뭐 깜빵 갔다 오고 전과자 되고 뭐 이제 사면 복권 받네 안 받네 뭐 이렇게 되는데 그 최대의 수혜자가 누구예요? 문재인 아니에요? 문재인. 그렇죠. 근데 문재인 때는 왜 이걸 사면 복권을 안 시켜준 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네? 문재인도 시켜주지 않은 사면 복권입니다. 문재인도 마지막에 정권 끝날 때 이 김경수를 사면해 줘야 된다는 그 특히 그 부인의 네. 정말 간곡한 요구가 있었어요. 예. 제가 듣기로 김경수 와이프가 진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난지 안 만난지 모르겠습니다만 문재인 대통령에게 아니 우리 남편 이게 왜 구속됐냐? 결국 당신 때문에 된 거 아니냐? 예. 당신 때문에 우리 남편이 이렇게 되고 있다. 예. 우리 남편 끝날 때 이거 사면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강력하게 요청을 했대요. 근데 그 왜 안 부인이. 해줬을까요? 근데 문재인이 예. 그게 있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좀 폼 잡고 싶은 자기는 자기 사람에 대해서 뭐 하고 싶은 그 알량한 자존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제가 알기로는 임종석 뭐 등등 해서 이 부인과 합해서 정말 이 부인이 절절한 편지를 썼다고 알고 있어요. 이 문재인한테 직접 전달해달라는 편지를 쓰고 그거를 대신 전달해 주면서 정말 간곡하게 해줬는데 문재인이 끝까지 안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도 문재인이 볼 때는 야 그래도 드루킹 특검 선거 저건데 아무리 그렇지만 나도 폼 좀 잡고 은퇴해야 되는데 지금 내가 김경수 저거 하고 하면 쪽팔리고 또 욕할 거잖아. 그러니까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자기 욕먹는 일은 절대 안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정말 그 선거 범죄를 단죄하고 해왔던 이 분이 왜 그 사람에 대해 사면과 복권을 다 해주냐 이거예요. 그러니까요. 문재인마저도 하지 않았던 것을 김경수한테 하지 않았다는 것을 왜 윤 대통령은 그렇게 시해 베풀듯이 그리고 지금 이 우리가 여유가 있습니까? 예. 여유가 있어요? 지금 이 대통령 지지율 지금 20% 정도밖에 안 되는 대통령이 지금 여유가 있나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지원님도 이야기했지만 만약 그런 구도가 형성이 되면요. 지금요 범야권은 최후의 어떤 연정까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왜 정권을 가져와야 되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극좌와 그다음에 중도 좌파 모두가 다 연정해서 나눠 먹게 하는 거예요. 친명도 그렇고 다 남아서 그거 할 겁니다. 그러면 이쪽은요. 그러면 국민들이 과연 지금 현재 지지율과 현재 지금 이 집권 세력에 대한 비판적 여론 가지고 대선 당선될 수 있을까요?
못해요. 지금 문제는 더군다나 지난 우리가 조국이 총선 등판에서 보셨겠지만 그 이재명에 반대하면서도 이쪽은 국민의힘은 아닌 그렇죠. 그 세력들이요. 어디 네. 찍습니까? 예. 다 조국한테 몰려갔어요. 예. 서울의 강남 조국이 압도적으로 이겼습니다. 비례대표. 네. 그러니까 수원 보십시오. 김준혁이 하면서 이수정 교수한테 표 안 찍습니다. 4,500표가 나왔어요. 무효표가. 무효표가. 그게 왜 나왔습니까? 그 네. 무효표가 지역구는 찍지 않고 나머지는 조국당을 찍은 거예요. 비례대표를. 그러면 이 세력이 글로 다 몰려가요. 예? 그러면 한동훈 대표가 아무리 중도 확장을 하더라도 그 표가 오질 않습니다. 근데 왜 그거를 윤 대통령이 나는 뭐 대단히 통 큰 사람이야. 나는 뭐 다 아울러 국민 통합 생각해. 이게 국민 통합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근데 지금 이제 그 문재인 대 김경수 사면 복권 아니죠. 그 비하인드 스토리 지금 현종님이 생생하게 다 얘기를 해줬는데 그 얘기가 좀 맞는 게 말이죠. 2022년 12월에 남은 형기 5개월 앞두고 이제 특별 사면돼갖고 나오면서 받고 싶지 않은 선물 받았다. 뭐 그 싸가지 없는 소리 했지만 근데 작년 언젠가요? 저 영국 유학 간 게 언제죠? 작년 말인가요? 네. 근데 그때 2022년 말에 나와서 작년 말에 그 저 영국 유학 가기까지 한 1년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제가 기억하기로는요. 양산 착장수 찾아간 게 딱 한 번이에요. 한 번밖에 안 갔어요. 딱 한 번이에요. 거의 네? 안 갔어요. 아니 1년 동안 그 이제 빵에서 나와서 영국 유학 가기 1년 동안 딱 양산에 한 번 갑니다. 김경수가요. 석방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노무현 묘소를 가고 네. 양산 안 갔어요. 맞아요. 네,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예, 천천히 갈 겁니다. 한참 뒤에 갔어요. 예, 기분 맞습니다. 나쁜 거예요. 예, 그렇죠. 아니 보통 그 저 민주당 정치인들 하루 코스가 봉화마을 가서 노무현 거기 참배하고 바로 양산 가는 거 옆이잖아요. 아닙니까? 그게 뭐 멀어요? 예. 한 두어 시간이면 가는데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김경수는 그걸 안 한 거예요. 그런데 문재인이 그것 때문에 그랬는데 그러면 요번에 해주면 김경수가 고마울까요? 박지원 입에서 저런 망발이 나오잖아요. 예, 박지원 입에서.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게 지금 왜 윤 대통령이 저런 결정을 내렸을까? 저는 이게 그렇다면 아니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이게 그냥 어떤 일반인 한 사람을 복권시켜주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이거는 차기 대권 구도와 관련돼 직결되는 문제이잖아요. 네. 그렇다면 여당 대표와 전략적인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당연히 논의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그러니까요. 한마디의 상의도 없이 이건 내 권한인데 네가 왜? 근데 대통령 지금 윤 대통령 다시 선거하실 건가요? 아니지 않습니까? 어차피 다음 선거는 뭐 이 한 대표나 오세훈 시장이나 누군가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그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요. 오세훈 시장이 이 사면 소식을 듣고 이 복권 소식을 듣고 진짜 이 상당한 분노와 지금 뭐 굉장히 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런 반응을 낸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도대체 왜 이러느냐라고 이해할 정도로 왜냐하면 지금 오세훈 시장도 마찬가지고 지금 한동훈 대표도 마찬가지고 지금 자기 대권 구도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 나와버리면 제3의 대안이 생기는 거잖아요. 아니 문재인도 안 했다니까요. 문재인도 안 하는 거를 왜 윤 대통령이 하면서 저쪽에 결집할 수 있는 변수 하나를 던져주는 건가요? 예? 지금 보십시오. 자 이재명 곧 이제 뭐 맛이 갈 겁니다. 지금 조국 곧 빵에 가요. 네. 그럼 거기는 없으니까 서로 간에 경쟁하고 잡아뜯고 뭐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걸 왜 이쪽에서 그거에 대한 대안들을 만들어 주냐고요. 굳이. 그리고 그것도 더군다나 명분도 있지 않습니까? 왜냐 이 김경수는 대선 범죄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선 범죄인데 그 대선 범죄를 저진 사람이 나와서 그러면 여러분 공정하고 민주주의적이고 뭐 하겠습니다. 이 말을 대선 때 나와서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 본인이 대선에 개입해서 그런 이야기를 해놔놓고 앞으로 나와 보십시오. 나 이거 지금 저 탄압받아서 된 거고 다 거짓말입니다 할 겁니다. 대법원 확정 판결 나까지 본인이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다 거짓말입니다. 다 이거는 저 법원에서 잘못한 거 검찰이 잘못한 거 검찰 정권이 저를 탄압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그 주장을 할 거예요. 예. 그죠? 그럼요. 그러면 뭐라고 이야기할 것입니까? 예, 그럼요. 그걸 잡아놨던 검찰은 뭐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아이고. 예? 예. 근데 그걸 버젓이 그냥 생명을 불어넣어서 살려준다고요? 아니 진짜 용산 대통령실 참모들도 좀 머리가 있으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게 과연 지금 무슨 대통령이 통이 커서 아량을 베풀고 이런 문제입니까 지금? 그걸 이제 받는 사람들이 전혀 지금 뒤통수 치고 아니, 있잖아요. 선물 주는데 선물 갖다 내
팽개친 놈한테 야 이거라도 가져. 왜 그걸 줍니까? 우리가 무슨 뭐 정말 자존심도 없습니까? 아니 선물 주면 고맙다고 먹는 것도 그냥 할 판에 선물 주는데 이따위 선물 안 받아 어디가 선물 가져와? 그것도 찬놈한테 왜 또 선물을 줍니까? 그러면 고마워할까요? 아이고 윤 대통령 고맙습니다. 복권까지 시켜줘서 아주 감사의 편지를 보낼까요? 아니, 왜 그런 지금 정말 이런 자존심 상하는 일을 하는지 정말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오직 그래서 뭐 일반의 의도는 결국 한동훈 대표를 견제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니 우리 편을 견제하기 위해서 남은 놈을 왜 저렇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는 건가요? 아 그게 지금 이게 진영에서 할 일입니까 지금? 아 제가 좀 열받아서 자꾸 하는 이야기지만 이거는요 앞으로 2년 뒤에 제가 한번 예언을 합니다만은 굉장한 아마 이 우리 진영에 이게 굉장히 문제거리가 될 겁니다. 그렇죠. 지금 예. 이 복권 문제는요. 여러분 두고 보십시오. 앞으로 땅을 치고 통곡할 일이 있을 겁니다. 예? 그런 걸 그냥 이렇게 쉽게 결정하고 밀어붙이고 이건 내 고난인데 라고 하는 게 이게 지금 맞는 이야기인지 그 이야기를 들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뭐 이제 내일 남아 있으니까요. 그래도 뭐 아직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 현명한 판단 내려주시기를 다시 한번 기대합니다. 참 이게 참 저는 안타까운 게 그나마 이게 뭔가 좀 해보려고 지금 야당한테 지금 막 정책 공세 펴보고 야당이 지금 금투색 어떻게 할지 지금 당 대표 의견 다르고 정책에 다르고 막 헷갈리고 저것들끼리 싸울 때 이게 얼마나 좋은 이슈입니까? 국민들은 야 드디어 여당이 이제 예. 민생을 챙기고 우리 생각과 같은 뜻을 한다라고 막 지금 할 때 이게 또 뻥 터트려서 그냥 어디 갔는지 없이 만들어주고 또 이게 내부 싸움만 이게 벌이게 하고 왜 이러시는 겁니까 진짜? 예? 아이고 답답합니다. 예, 정말 좀 답답한 마음에 제가 좀 너무 열을 냈습니다. 뭐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게 좀 그러니까 제가 정치를 이렇게 오랫동안 봐온 관점에서는 이게 사실은 제가 뭐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어쨌건 물밑에서 여러 가지 흐름들이 있었고 그 흐름들에 대해 제가 좀 많이 분노해 왔습니다. 우리가 지지했던 대통령이고 만들었는데 이렇게 그쪽 애들하고 이렇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뭐 제가 아주 구체적으로 제 눈으로 본 건 아닙니다만은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좀 분통을 터뜨린 겁니다. 이게 결국 나중에 야 그때 그걸 왜 했을까? 정말 땅을 치고 통곡할 수 있는 일 자체가 벌어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지금 정말 이제 이 문제에 대한 대비책을 네, 세워야 될 것이다. 맞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